자, 코치의 리더십을 이해하기 위해서 세 가지 이론을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론을. 자, 먼저 특성적 접근 이론이에요. 리더십을 특성적 접근 이론으로 본다면, 코치가 갖고 있는 리더십은 타고난 것이다. 코치의 어떤 지적인 능력이나 정서적인 부분이나 이 모든 부분들은 유전적인 것이다. 타고난 것이다. 이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성격 특성에 따라서 이 사람은 리더가 될 수밖에 없다. 그 사람은 어떤 상황, 어디에 나라도 어느 시대에 가더라도 이 사람은 리더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리더는 타고난다. 라는 관점에서 보는 게 특성적 접근 이론이에요. 자, 이 이론은 부분적으로는 아주 좋은 이론이에요. 부분적으로는. 그러나 스포츠에서 접목하기에는 아주 무리가 있는 이론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걸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의 특성적인 부분도 관여를 하고 있고, 그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는 알고는 있어야 된다. 결국 현장에서는 이 특성적인 이것을 긍정적으로 잘 활용하기만 한다면 그게 도움되기 때문에 이 이론이 스포츠 상황에는 완벽하게 부합되지는 않지만 이걸 이해는 하고 있어야 된다. 타고난다. 그러면 이 특성적 이론으로 본다면 어떤 상황에서든 이 사람은 어떤 분야에 가서든 이 사람은 계속 리더가 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거든. 아무리 타고난 게 있다 하더라도 환경이, 상황이 그 사람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게 안 맞춰진다면 그 사람이 리더십은 꼽힐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이제 새로운 관점으로 들어가는 게 뭐냐면 행동적 접근 이론이에요. 이 행동적 접근 이론은 앞에 특성적 접근 이론은 이미 타고나는 것이고 그건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이라고 본 것이라면 이건 누구든지 학습과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그 리더십은 갖출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리더가 갖고 있는 우수성과 탁월성의 행동 특성을 분석해서 그것을 모델링해서 그걸 반복한다면 누구나 뭐가 될 수 있다? 리더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게 행동적 접근 이론이에요. 이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우리 김 선생님이 NLP를 배우셨잖아요. NLP에서 모델링이 나왔잖아요. 모델링이 뭐였나요? 성공한 사람의 우수성과 탁월성을 모델링하여 그와 같이 반복한다면 그 모델이 이룬 성취를 나도 이룰 수 있다. 그게 모델링이거든. 그러면 그 모델링의 원리를 여기에 접목하면 행동적 접근 이론이 딱 맞죠. 리더가 갖고 있는 그러한 특성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누구나 그 특성들을 학습하고 반복 훈련해서 자기가 리더십을 발휘한다면 누구든지 탁월한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다. 그럼 이거는 어떤 이야기인가요? 리더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뭔가요?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보는 게 행동적 접근 이론이에요. 누구나 리더가 될 수 있다. 자, 여기서 우리가 5가지 리더십 유형을 지금부터 한번 분석해 봅시다. 어떤 유형이 가장 목표 성취에 효율적인가? 자, 뒤에 이쪽을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 보면 5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컨트리 클럽형이 있고, 무기력형이 있고, 팀형이 있고, 과업형이 있고, 중도형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잘 보시면 요 아래쪽은 조직화입니다. 요 왼쪽 위로는 배려예요. 자, 우리는 인간성이 좋고 남을 잘 배려해주면 그 사람이 리더십이 뛰어나다.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조직을 잘 운영을 해서 어떤 생산성, 효율성, 뭔가 성과를 낸다.
그 두 가지를 우리가 종합적으로 한번 보자 이 말입니다. 어떤 게 실제적으로 가장 효율성이 좋고 목표 달성에 좋은 결과를 내는가를 보니까 가장 낮은 게 뭔가 보니까 조직화도 가장 낮은, 그리고 배려도 가장 낮은 조직과 낮은 배려, 이걸 무기력형이라고 하는데, 이건 성과, 목표 달성이 1.1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가장 낮죠. 조직도 안 돼 있고 구성원에 대한 배려도 약하니까 이건 1.1이다. 근데 그 위쪽에 보면 컨트리 클럽형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사람은 되게 좋은데 뭐가 안 돼 있나요? 조직이 전혀 안 돼 있다. 이런 어떤 집단은 가면 그냥 봉숭아 학당이다 이 말입니다. 중구난방이죠. 뭔가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그 조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컨트리 클럽은 1.9밖에 안 나온다. 자, 이제 중간을 한번 봅시다. 중간은 뭐냐면 적절한 조직과 적절한 배려. 우리는 이걸 사람들이 대부분 최고의 그걸로 이렇게 착각하게 되는데, 그건 5.5밖에 안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오히려 잘 보세요. 과업형이, 중도형보다 과업형이 오히려 9.1이 나와요. 이 과업형은 뭐냐면 구성원에 대한 배려는 다소 약하더라도 조직화식이어서 그 생산성을 끄집어 올리는 거예요. 그게 과업형인데 과업형은 9.1이 나와요. 근데 제일 높은 걸 한번 보세요. T명이에요. T명은 조직도 아주 높은 조직, 높은 배려, 이것이 될 때 9.9가 나오더라. 우리는 여기서 뭘 할 수 있나요? 높은 조직과 높은 배려가 가장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된다. 근데 이 표로 보면 이제 정확하게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코칭 유형을 딱 보면 어떤 사람은 저 코치는 사람이 참 좋아. 참 좋아는 뭐가 높다는 건가요? 배려가 높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배려가 높으면서 정확하게 조직화해서 잘 운영한다면 9.9가 나오겠지만, 배려는 높은데 조직이 안 돼 있으면 1.9가 된다. 그러면 이 팀에 가서 코치가 갖고 있는 그 리더십 유형에 따라서 선수들이 갖고 있는 그 잠재된 그런 능력들이 사장되어 버리거나, 또는 반대로 뛰어나다면 그것이 꽃이 피어서 선수가 원하는 목표 성취를 이룰 수 있다. 그럼 코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렇게 보면 이제 좀 이해가 쉬워지죠. 5가지 코칭, 리더십 유형이었습니다. 자, 이제 상호작용적 접근 이론이요. 상호작용적 접근 이론. 상호작용적 접근 이론은 그 앞에 보니까 리더는 타고나는 거다. 또는 뒤에는 리더는 만들어지는 거다. 너무 단순하게 접근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그게 이것도 맞고 저것도 다 맞는데, 이 모든 것은 전부 다 상호작용에 의해서 리더십이 결정되더라. 그게 뭐냐면 리더의 어떤 성격, 구성원의 요구, 집단의 구조와 같은 상황적 요인에 의해서 리더십이 결정된다는 이론이 바로 상호작용적 접근 이론이에요. 상호작용적 접근 이론. 예를 들어서 봅시다. 학교 운동부를 맡고 있는 코치가 있습니다. 자, 이 코치는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코칭 기준이 있을 거예요. 자신만의. 근데 이 리더십을 자기 안에 있는 갖고 있는 그 능력을 그대로 온전히 다 쓸 수 있느냐면 그렇지가 않다는 말입니다. 뭐냐면 학교장이 원하는 건 무엇인지, 그 선수 학부모들은 무엇을 원하는지, 선수들은 무엇을 원하는지. 그래서 학교장은 무조건 성적을 최고로 많이 내서 우리 학교의 명예를 더 높여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고, 학부모는 우리 선수가 뛰어난 능력을 발휘해서 최고의 선수가 돼서 상급 학교 진학이나 어떤 프로팀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쪽에 뭔가를 요구하고 있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은 훈련이 너무 힘든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다양한 요구들이 있다. 그럼 이 상황적 요인에 의해서 리더십 유형이 결정된다고 보는 게 바로 상호작용적 접근 이론이에요. 자, 그걸 이제 표로 가지고 또 조금 한번 이해를 해볼까요? 자, 이 표를 보시면, 그 오른쪽으로 가는 것은 통제 상황이에요. 이쪽은 성과예요. 그러면 리더십을 통제를 어떻게 많이 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게 대상이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갖고 있는 리더십 유형이 관계지향 리더십을 갖고 있다면 또는 그 선수들, 구성원들이 관계지향적인 어떤 그런 리더십을 요구하고 있다면 어느 상황일 때 가장 성과가 높나요? 통제 상황이 중간점일 때 가장 높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코치 자신이나 그 구성원들의 요구가 과제지향적 리더십을 원하고 있다. 과제지향적 어떤 리더는 잘 보세요. 어떤 상황일 때 가장 성과가 높을까요? 통제가 아주 낮거나 아주 높을 때 최고의 리더십이 발휘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취미반들이 하는 그는 스포츠 클럽 활동이나 이런 데 맡고 있는 코치는 관계지향적 리더십을 더 많이 발휘해야 되겠죠. 그런 구성원들에게는 통제상이 적절한 것이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과제지향이라는 건 뭐냐면 이번 올림픽에서 무조건 4강에 들어야 돼. 우리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야 돼. 아니면 이번 프로팀이면 전반기 우승 아니면 전체 어떤 기록을 내야 돼라는 그 과제가 있다면 그러한 게 필요할 때는 그냥 적절하게 통제하는 게 아니고 야무지게 잡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통제 상황을 아주 높일 때 가장 어중간하게 될 때 낮고 가장 통제성이 높을 때 강한 통제가 들어갈 때 오히려 더 리더십이 더 발휘돼서 좋은 성과를 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상호작용적 접근이에요.